혼자서 먹기엔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열량 높은 음식들입니다. 저녁 때 되니까 배도 고프고 이렇게 먹고 또 한숨 자면 더 좋죠 이제. 늦은 저녁 폭식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식습관이 살찌는 원인이었습니다. 나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한가득 담았다. 맛있겠다. 건강을 생각해 단백질도 챙기는 그녀. 그런데 어디선가 꺼낸 인스턴트 햄. 뱃살 때문에 고민했던 것도 잠시, 또다시 식욕을 이기지 못한 것인데 자극적인 소스까지 더해 양껏 준비한 점심 한 끼. 이대로 다이어트는 포기한 것일까? 맛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을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아침은 조금 먹고 저녁은 보통 뭐 과일 하나 더 먹고 이래서 점심만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점심하고 간식을. 그리고 뭐 비빔밥이고 나물이고 뭐 하니까 그렇게 살 많이 안 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맛있게 먹으려고요. 네. 굶는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도 있지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왔던 체중. 맛있어. 밥까지 혼자 먹기엔 많아 보이는 양인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제 아침을 조금 거르다 보니까 일단은 점심을 왕창 먹게 되고 소나기 밥처럼 이렇게 먹게 돼요. 오늘같이 쉬는 날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루는. 물론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그래도 입에서 땡기고 제가 좀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 빼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먹는 게 더 앞서서 일단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넘치는 식욕 탓에 오늘도 폭식. 그녀의 뱃살은 점점 늘어갑니다. 여기 살과 전쟁 중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아이고 그새 또 살쪘구나. 57의 정기태 씨는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데요. 계속해서 작아지는 옷들 때문이죠. 야 얘는 택도 없겠네. 아우 늘어나. 아우 택도 없네 진짜 이거. 봄 돼서 산뜻하게 빨간 바지 좀 입고 출근도 좀 하고 그러려 했더니 아니 갑자기 바지가 안 맞는 거예요. 자크가 안 올라가요. 가을에 입었던 옷이에요. 불과 뭐 몇 달 전에 입었던 옷인데도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새 또 몇 달 만에 이렇게 많이 쪘다는 얘기죠. 점점 불어나는 살들 때문에 그녀의 걱정 역시 커가고 있답니다. 몸무게를 재보는 귀태 씨. 깜짝 놀라고 마는데요. 얼마나 살이 찐 걸까요? 체중 80kg으로 고도 비만인 상태. 와 말도 안 돼. 언제 이렇게 많이 쪘어? 오 진짜 심각해. 젊은 시절엔 적정 체중을 유지했던 귀태 씨. 한순간에 살이 찌고 말았답니다. 제가 이제 40대 한 중반서부터 갱년기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몸에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40대 후반에 살이 한 번 찌면은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하더라고요. 아니 살이 이제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찌고 하는 요요 현상이 반복되니까 나중에 좀 지치더라고요. 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살 빼는 거에 대해서 지겹고 실증도 나고 그래서 살 빼고 싶은 의욕이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반복되는 요요로 살 뺄 의지조차 사라졌다는 그녀입니다. 이곳은 귀태 씨가 운영 중인 미용실인데요.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이라 하루가 쉴 틈이 없답니다. 하이 원장님. 언니 어서 와.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언니 잘 모시고 지내셨어요? 왔어. 언니도 아이고 뭐 감사해. 그죠? 맞아. 손님이 많은 날엔 손이 10개라도 모자라는 귀태 씨.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한다고 합니다. 왜 해줘요? 예뻐요. 언니 우리 간식 좀 먹을까? 그래, 이거 시간 걸리지 우리. 언니도 간식 하나씩 먹자. 뭐 드실래? 떡도 있고 과자도 있거든. 뭘 먹을까 이거? 쿠쿠다스도 있고 언니. 하이 떡도 있다 떡.
식사 대신 배고픔을 때울 간식들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전부 칼로리와 당이 높은 간식들입니다. 바쁜 탓에 간식으로 배를 채우는 귀태 씨. 간식은 한 끼 식사와 열량은 비슷하지만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기 힘들고 포만감을 유지하기도 힘들죠. 원장님 먹는 거 진짜. 손님들 드시라고 놔뒀는데 먹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 물론 떡과 과자 다이어트 최악이죠. 그런데 내 입이 땡기는 거 어떡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보니 떨어뜨리지 않고 있어요. 언니 다 된 것 같아요. 언니 마무리해드릴게. 어머, 잘 나와. 언니,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꼭 나 올 때마다 화장실 가시는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다 다녀올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불편한 증상이 찾아왔다는데요. 장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그 살이 찌면서부터 이렇게 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 있을 때 자주 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더라고요. 가스도 부글부글 차고요. 갑자기 막 설사가 막 나오고 막 이럴 때는 너무 불편해요. 손님들한테 미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바빴던 하루를 마칠 시간, 집으로 향합니다. 그날 저녁, 누가 오기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배달 음식을 들고 오는 귀태 씨. 혼자서 먹기엔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열량 높은 음식들입니다. 저녁 때 되니까 배도 고프고 이렇게 먹고 또 한숨 자면 더 좋죠 이제. 늦은 저녁 폭식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식습관이 살찌는 원인이었습니다. 식후 챙겨 먹어야 하는 게 있다는 귀태 씨. 바로 살이 찌면서 먹기 시작한 약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고혈압, 고지혈, 그다음에 혈액순환제 약을 먹고 있는데요. 고지혈 약이 원래는 2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알로 그 2개를 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바꿔가지고 그나마 줄은 거예요. 처음에는 막 약도 한 6, 7개 됐었어요. 살이 찌고 혈관 건강도 무너지며 그녀의 건강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하고 살도 안 찌고 좋았었는데 지금 살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찌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에요.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정말 이 묵은 살 때문에 다른 질환까지 앓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과는 또 다르게 지방 세포 사이사이에 염증 세포가 잘 끼어들어서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자, 풍선을 내장 지방이라 가정하고요. 풍선 속 물질을 염증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이 적당히 있다면 뿜어내는 염증 물질 또 뭐 조금밖에 안 되겠지요.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체내 내장 지방이 과다하다면 지방이 많은 만큼 뿜어내는 염증 물질 역시 끊임없이 나옵니다. 와, 넘쳐 흐르겠네. 아주 네. 넘쳐 흘러. 우리 뱃살에서 지금 염증 물질이 저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문제는 이런 염증 물질은 각종 전신 질환을 유발하면서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 죽음에까지도 이르한다는 거죠. 그렇겠어. 네. 이 묵은 살의 염증 물질들이 전신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셨는데 네. 대체 어떤 질환들을 불러오나요? 염증 폭탄을 터뜨리는 묵은 살의 첫 번째 악행은요. 바로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공격해서 고지혈증과 당뇨를 불러오게 됩니다. 지방세포가 커지면 지방산, 사이토카인 등 염증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순식간에 독소를 뿜어내는 공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염증 물질들이 혈액 속으로 침투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되고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병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만 끼는 게 아니라 혈관 속에도 점점 쌓여서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에 걸릴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묵은 살의 악행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은 어떤 질환이 있죠? 네, 자, 묵은 살은요. 혈관 외에도
있어선 안 되는 장기에도 쌓입니다. 네. 바로 지방간이죠. 간에 쌓이는 거. 네. 지방간 뭐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간은 간 무게 5% 이상 지방이 쌓인 질환인데요. 근데 보통 지방간은 술 때문에 쌓이는 질환으로들 많이 네.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비만과 같은 이런 대사 질환이 지방간으로 발병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 2022년 지방간 환자는 43만 명에 달했는데요. 그중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무려 95%를 차지했습니다. 커피향 가득한 카페의 온기가 아침의 피로를 달래준다. 이곳에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한 여성. 49살 김명순 씨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도 오랜 시간 넘어갈 줄 모르는 책장. 지금 무슨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50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 같아서 글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의욕만큼 공부가 되지 않자 집중력은 흩어지고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그녀. 결국 책보다 우선이 된 빵 한 접시를 다 비워버리고 말았다. 네,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배가 부른 거에다가 맞추는 게 아니라 음식 양을 끝까지 먹는 거.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숟가락을 놓는 사람. 네,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끝까지 먹는 식탐이. 네. 다 먹었네. 공부를 많이 했나? 뭐를 안 쓰다가 쓰니까 당이 막 땡기네. 다른 거 뭐 좀 먹어볼까? 어떡하지? 가볼까? 풀리지 않는 공부, 멈출 줄 모르는 식욕. 단 거 땡기는데. 여기 사장님, 딸기 요거트 하나랑요. 여기 초코 케이크도 하나 더 주세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음료랑 빵 드셨는데 또 드세요? 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당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빨리 허기지고 그래서요. 네, 또 먹고 싶어요. 네. 다 먹으면 어떡하지? 이거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유, 몰라. 오늘만 먹자. 먹자. 맛있어. 오늘만 먹기로 한 날이 쌓여 어느 날 비만이 됐다는 그녀. 제가 52에서 57kg 정도를 유지했는데 예전 대비 한 30kg가 더 찐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빠져요. 잘 안 빠져요. 네.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까. 30대까지만 해도 늘 적당하게 유지했던 체중. 음악적 재능이 남달라 피아노를 전공하기도 했는데 각종 연주회 활동으로 무대 경험도 많았던 그녀. 도대체 살이 찐 이유는 무엇일까? 오랜 시간 음악 학원을 경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입시생도 있었고요. 입시 때 보통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콩쿠르를 나갈 때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항상 음식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를 습관이 되니까 이게 또 많이 먹는다는 생각 없이 폭식의 습관화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맛있겠다. 폭식으로 이겨냈던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과 밀가루 음식을 하루 5끼를 먹는 일도 있다 보니 순식간에 살이 불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이 찌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학부형들이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을 대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학원이 어떻게 경영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학원을 인수인계를 하게 됐어요. 비만이 되고 완전히 바뀐 그녀의 삶.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어만 가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언제 빠지냐? 언제 빠져? 언제 빠져? 정말. 못하겠다. 그래도 운동을 좀 하시나 봐요.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운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요. 뭐 근육도 많이 땡기고. 그래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픈 데가 많고 살이 자꾸 접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5년간 급속도로 불어난 살. 특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부위가 있는데 지금 어디가 제일 좀 네, 저기 복부 쪽하고 옆구리 살 이렇게 뭉치는 거요.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안 쪄 보이시는데. 여기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이쪽으로 이렇게 뱃살이 이렇게. 와, 옷으로 가려가지고 하나도 안 그래 보였는데.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살이 잘 안 빠져요, 뱃살이.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큰 옷에 감춰진 쓰라린 비밀, 뱃살. 현재 그녀의 허리둘레를 확인해보니 기준치에서 20cm를 훌쩍 넘긴 심각한 복부 비만인 것이 드러났다. 한때 91kg까지 불었던 체중은 각종 다이어트 시도에도 여전히 고도비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단기간 13kg을 뺀 경험도 있다는 그녀. 빨리 살을 빼려고 한 2, 3일씩 굶어본 적도 있고요. 무조건 식단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음식의 양을 한 3분의 1로 줄여서 며칠은 이대로만 가면 성공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들고 보면은 폭식을 한 후에 제가 있어요. 시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수백 번,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성공할 수 없나라는 약간 굴레에 잡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살을 뺐지만 전보다 더 체중이 늘어 부작용도 많은 요요 현상. 이러한 요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요요 현상은 장내 미생물 집단, 그러니까 장내 박테리아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쥐에게 고칼로리 먹이를 주거나 보통 먹이를 많이 먹게 해서 체중이 늘어나게 한 뒤에 다이어트를 시켜서 체중이 줄어들면 다시 예전처럼 먹이를 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 체중이 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운동했더니 배가 고프네. 비빔밥을 해 먹어야지. 지인이 시골에서 보내준 나물로 만든 반찬들. 나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한가득 담았다. 맛있겠다. 건강을 생각해 단백질도 챙기는 그녀. 그런데 어디선가 꺼낸 인스턴트 햄. 뱃살 때문에 고민했던 것도 잠시, 또다시 식욕을 이기지 못한 것인데 자극적인 소스까지 더해 양껏 준비한 점심 한 끼. 이대로 다이어트는 포기한 것일까? 맛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을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아침은 조금 먹고 저녁은 보통 뭐 과일 하나도 먹고 이래서 점심만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점심하고 간식을. 그리고 뭐 비빔밥이고 나물이고 뭐 하니까 그렇게 살 많이 안 찔 것 같아가지고요. 네, 맛있게 먹으려고요. 네. 굶는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도 있지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왔던 체중. 닭봉. 아우 맛있다. 약 먹어야지. 그거는 무슨 약이에요? 이건 역류성 식도염 약인데요. 이제 폭식하고 야식이 좀 잦아지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네, 요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네. 먹고 나면 좀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 폭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구석구석 병들어가는 그녀의 몸. 살이 찌면서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건 기본 계속 달고 있고요. 좀 과민하기도 하고. 게다가 장 건강까지 무너졌는데 배도시 몇 번가. 잠도 못 자고. 배야. 살도 아니고. 결국 그녀의 건강도 무너뜨린 비만. 잠시라도 다이어트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녀. 피아노 연주를 듣는 시간은 그녀만의 힐링 타임이다. 그런데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멈추지 않는 손과 입. 영상 속 주인공처럼 명순 씨도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연주한 영상들이 있었지만 모조리 지워버렸다. 보통 이렇게 쉬시나봐요? 보통 집에서는 거의 누워 있어요. 네, 뭐 우울하고 이럴 때는 뭐 클래식 음악 좀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고, 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들도 있고 옛날에 연주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간식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이러면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같고, 예, 회복도 좀 되는 것 같고. 비만이 되고 병든 건 몸뿐만이 아니다.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이 앞에 사람 봐라, 걷는 거 봐라. 근데 봐, 너도 살찌면 이렇게 걷게 돼.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는 아이들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행복이 오다가 도망가는 것 같아요. 행복은 오고 싶은데 제 마음이 그 행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울이 너무 깔려갖고 있으니까. 네. 자신도 모르게 무섭게 변해가는 몸과 깊어가는 마음의 상처. 이제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희미해진 느낌. 그녀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더 이상 괴로워만 할 수 없어 병원을 찾은 명순 씨.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혈압 측정과 체성분 검사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해 그녀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체성분 검사라는 걸 한번 해봤어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오늘 키부터 먼저 재봤는데 162.8cm 그리고 체중은 86.7kg 정도 돼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거는 체중을 키로 나눠서 비만도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지금 비만도가 2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비만,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고도 비만인데, 슬프게도 지금 결과가 32.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어떻게 체중 빼시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식단에서 밥을 좀 줄이려고 네네. 한 이틀 3일 이렇게 줄이면 네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폭식을
해버려가지고 폭식한 후가 돼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1, 2kg가 빠졌다가 오히려 더 기존보다 한 4, 5kg가 더 찌는 경우가 네네. 있었고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보니까 몸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또 네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많으시네요. 장 건강이 안 좋으면은 뭐 장내 미생물,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보통 균형을 이루는데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은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도록 식단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더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슬픈 얘기지만은 살찐채로 방치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심뇌 혈관 질환도 생기실 수가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암이라든지 나쁜 질환도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시급한 상황. 이걸 또 이렇게 검사받고 결과를 또 보고 나니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좀 건강해지고 싶은데 비만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 계획도 있고 또 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데 현실이 계속 안 따라주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다이어트. 건강 걱정에도 줄이기 어려운 식사량. 그녀는 언제쯤 식욕을 이겨내고 고도 비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한 사람. 건강 고민이 있다는 56살 정명숙 씨입니다.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운동 좀 할까 해서 나왔어요. 오늘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20살이 어마어마합니다. 숨은 살들이 쉽게 빠지지 않아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살이 빠지길 바라며 추운 날에도 열심히 운동하는 그녀입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집. 운동 후에 그녀가 꼭 하는 게 있다는데요. 바로 몸무게를 확인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빠졌을까 기대하며 올라서 보는데요. 속절없이 올라가는 숫자, 체중 69kg으로 비만한 상태입니다. 운동을 해도 빠지는 게 없네. 짜증나네. 다 제 연령대면은 다 공감하겠지만 이 뱃살이랑 그다음에 이 팔뚝살이랑 아무리 운동을 해도 이게 빠지지 않고 여기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그녀는 어쩌다 살이 찌게 된 걸까요? 결혼 초에는 51kg, 뭐 나중에 임신 안 했을 때도 54kg 뭐 이렇게 나갔었거든요. 첫애 낳고 5kg, 그다음에 둘째 낳고 5kg, 그다음에 막내까지 나오면서 거의 15kg가 늘어난 거예요. 3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살이 쪘다는 명숙 씨. 젊을 적엔 늘씬한 몸매를 자랑했답니다. 줄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줄넘기도 해보고 해가지고 한 번은 하루에 1000번씩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빠지는 것도 별로 많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한 뭐 3kg 빠지는데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kg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어느 날 애들이 이제 뭐 치킨 시켜달라, 뭐 피자 시켜달라 이러면은 그거 보고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 같이 붙어서 먹게 되니까 다시 5kg 빼놓고 6kg가 찌고 자꾸 이러니까 자꾸 요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의욕이 안 생기고 자꾸 자포자기하게 되더라고요. 반복되는 요요로 비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녀입니다. 손님이라도 온 걸까요? 불이 나게 나서는데요. 뭔가를 들고 오는데 배달 음식이네요. 주문한 음식을 꺼내보는데 돈가스에 메뉴가 한둘이 아닙니다. 평소 분식을 즐겨 먹는다는 그녀. 돈가스에 떡볶이, 김밥까지
혼자 먹기엔 많아 보이는 양인데요. 평소에도 이렇게 먹어요. 근데 이제 아침을 조금 거르다 보니까 일단은 점심을 왕창 먹게 되고 소나기 밥처럼 이렇게 먹게 돼요. 오늘같이 쉬는 날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루는. 물론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그래도 입에서 땡기고 제가 좀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 빼야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먹는 게 더 앞서서 일단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넘치는 식욕 탓에 오늘도 폭식. 그녀의 뱃살은 점점 늘어갑니다. 식사가 끝나고 안마를 즐기는 명숙 씨. 평소 안마 의자에서 피로를 푼다는데요. 햇살 나른한 오후. 배는 부르고 금세 탄잠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쉬는 날은 그래도 밥 먹고 이렇게 여기 안마 의자에 앉아가지고 테레비 보다가 잠드는 게 저 낚시예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여기 앉아서 안마를 받으면 너무 편안해가지고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집안일을 시작하는데요. 구석구석 청소를 하던 이때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계속되는 통증에 결국 청소를 중단하고 마는 그녀. 점점 늘어난 체중으로 관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압도 관리가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살을 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건강관리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 그녀의 건강엔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제 뭐 살이 쪘다 빠졌다 자꾸 그러지 말고 이제 의지를 다잡아서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예쁜 옷도 입고 그다음에 관절도 안 아프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자가 비만에 중독된 이유가 요요였네요. 요요. 그렇지. 요요. 아니 정말 열심히 너무 어렵게 살을 뺐는데 이게 배로 다시 찌니까 맞아. 그 제일 절망스러워요. 배에 살찌는 게 나는 제일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도.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요요 현상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반복되면 우리의 몸은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찌나? 그 전보다 더 찌기 쉬운 오히려 체질이었다. 오히려 더 살이 왜냐면 찌기 지금 쉬워지는. 평생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요요야. 조금 있으면 평생. 다시 원몸무게로 원몸. 평생 했어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이 나 이제- 선생님처럼 요요도 진짜 억울한데 체질이 바뀌어요?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체질로. 어머, 왜 이야. 그러지? 쪄요 진짜 나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줄이죠? 음식을 줄이죠. 칼로리를 줄이죠. 네네네. 그러면서 안 하던 운동을 맞아. 무리해서 또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결국 무리한 다이어트로 가는 건데 그렇게 급격한 칼로리를 제한을 두시게 되면은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지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너지가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진 대사를 늦춰서 오히려 체내에 칼로리를 쌓아두게 됩니다. 게다가 체중을 갑자기 감량을 하시게 되면 지방만 빠진 게 아니죠. 또 뭐가 빠질까요? 근육도 같이 빠지죠. 근육도 빠질 게 문제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모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근육인데 그것이 빠지면서 기초 대사량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예전처럼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는 요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을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은 우리 몸속에 존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뚱보균이 살을 잘 찌는 체질로 만듭니다. 균인데 똥보균이요? 네. 이름도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망치죠. 또 나의 몸에 있나? 사진을 함께 보실게요. 네네. 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똥구에. 어머나 귀여운데요? 네, 100조 마리의 균 중에는
유익균을 대표하는 날씬균과 유해균을 대표하는 뚱보균이 있습니다. 아 진짜 뚱뚱하네. 날씬한 가져가라. 아니요, 선생님. 날씬한 애는 되게 길다. 날씬균은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해서 체내 지방을 잘 태우고 또 체중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반면에 뚱보균은 비만 기억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이 찌는 요요를 불러오죠. 아 비만 기억이요? 아니 뚱보균이 비만을 기억해서 요요를 부른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뚱보균은 과거 뚱뚱했던 내 몸을 기억해서 다시 되돌리는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분을 잘 흡수해서 남들과 똑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을 찌게 만드는 거죠. 10년째 비만과 당뇨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여성이 있다. 그러나 한 번 마음먹으면 제대로 운동한다는 그녀. 49살 주부 이옥선 씨를 만났다. 러닝머신의 속도를 높여 굳은 의지로 달리는 옥선 씨.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했기 때문인데 올해는 살 빼야지. 빨라진 속도가 금세 버거워진 모습. 힘들어. 힘들어. 못하겠다. 5분은 제대로 운동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 힘들어. 얼마 안 하신 것 같은데 벌써 지치셨어요? 제가 몸도 안 좋고 비만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금방 숨차고 힘들어요. 살을 빼겠다는 굳은 결심이 무색하게 금세 바닥나고 마는 체력. 옥선 씨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과거에 엄청 건강했거든요. 몸무게도 60kg도 안 나가고, 그때는 아무래도 몸이 날씬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옷가게 가서 옷 같은 것도 이쁜 거 사고 그랬었던 기억 나요. 건강하고 날씬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평범한 삶을 살았죠. 그때는 한마디로. 과거 60kg을 넘어본 적 없이 날씬하고 건강했던 옥선 씨. 그녀의 인생이 바뀐 건 20년 전쯤이다. 20대 후반부터 김포공항 탑승교라는 그 운전하는 걸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2교대를 근무하다 보니까는요, 잠도 불규칙해지고, 저게 먹는 것도 막 오후에 나가면은 좀 늦게 먹어야 되고, 늦게 들어오면은 또 배고프니까는 또 야식 같은 거 먹고, 그 다음에 새벽에 갈 때는 또 제대로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퇴근하면은 또 뭐 같은 거 사 먹고 해가지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니까 몸무게가 한 75에서 7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교대로 근무했던 탑승교 연결 작업 운전일.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어느덧 살이 불어나기 시작했다는데. 배고파. 게다가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무섭게 불어난 살. 70kg대 몸무게는 순식간에 불어나 93kg이 됐다. 자꾸 뭐가 먹고 싶지. 큰일 났네. 특히 공복을 견디지 못해 군것질하는 습관은 고치지 못했고 수시로 간식을 먹어야 스트레스가 풀렸다는데. 맛있어. 그러면서 체형이 완전히 변해버린 그녀. 약 104kg으로 어느새 세 자릿수가 된 체중, 고도비만 상태다. 허리 둘레 또한 정상보다 약 40cm를 넘어서 심각한 복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건강인데. 살이 찌고 그녀가 매일 아침 확인하는 건 바로 혈당 수치. 옥선 씨는 지금 당뇨와의 전쟁 중이다. 이렇게 높아. 이렇게 안 떨어지는 거야. 제가 살만 찐 게 아니고 당뇨도 있거든요. 근데 수치가 많이 높네요. 비만이 되면서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랐다는 그녀. 그렇다면 당뇨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제가 그때 2015년도에 갈증이 되게 많이 났고 그다음에 먹어도 배고픈 공복감이 되게 심했고요. 그다음에 되게 피로했었어요. 막 살도 찌고 물 먹어도 계속 갈증 나고 막 몸도 붓고 그래가지고 그때 공복혈당이 149 정도 나왔고요. 지금 현재는 많이 먹으면 270, 280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날 날벼락처럼 당뇨 판정을 받은 그녀. 왜 이렇게 많은 양의 약을 먹는 것일까? 약 먹는 것도 지겹네. 아유. 제가 지금 약을 먹는 게 지금 당뇨약, 뇌경색약, 그다음에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뇌경색까지 있다 보니까 먹는 약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뇌경색 진단까지 받은 옥선 씨.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쓴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요. 약 먹으면 약간 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쓴 고통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질병 폭탄이 된 몸. 진짜 예전에는 날씬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당뇨가 찾아올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추석까지 가면은 진짜 인생 다 산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다리 절단하는 거? 오래 못 살아서 부모님보다 일찍 죽을까 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것 같아요, 진짜. 당뇨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원하는 옥선 씨. 과거 불규칙한 생활과 식습관 때문에 망가진 건강.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기 위해 최소한의 조리로 필요한 영양소를 챙긴다. 반찬을 사다 드세요? 예, 제가 몸이 비만하고 당뇨도 있다 보니까 좀 집안일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찬 주로 많이 사다 먹는 편이에요. 비만과 당뇨, 게다가 당뇨합병증으로 주부의 삶조차 버거워진 지금. 여전히 끊지 못한 군것질을 막기 위해 제때 식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록 직접 만들지 못했지만 마트에서 사온 나물 반찬과 가볍게 데친 두부로 점심 식사를 준비한 그녀. 얼핏 평범한 식사처럼 보이지만 당뇨 극복을 위해 먹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데. 제가 당뇨가 있으니까 거꾸로 식사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채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나중에 먹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적게 먹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와 동시에 혈당을 낮추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거꾸로 식사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천 중이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그녀. 그런데 이조차도 쉽지 않은데. 아파.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관절 통증. 당뇨가 온 뒤 관절염까지 생겼다는 그녀. 이 때문에 손가락 전체에 변형이 온 지 오래다. 갑자기 냉장고에서 무언가를 찾는 옥선 씨. 이렇게 자꾸 뭐가 먹고 싶지? 냉동실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녀가 꺼낸 것은 온갖 종류의 빵이 담긴 바구니. 소보루빵 맛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소보루빵. 이거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얼려놓은 빵이에요. 아까 식사도 하셨잖아요. 제가 빵을 좋아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제가 잘 먹는 편이거든요. 탄수화물 종류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큰일이네요. 네. 혈당을 낮추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거꾸로 식사법까지 했지만 식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습관처럼 군것질하는 옥선 씨. 그런데 빵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글라이세믹 인덱스의 줄임말인 GI 지수, 즉 혈당 지수는 당뇨병 환자의 식단을 위해 제안한 개념으로 음식 섭취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0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나타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켜 인슐린의 과잉 분비를 일으킵니다.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면 혈당이 저하되면서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 비만이 촉진되고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고혈당 지수 식품은 췌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2배 이상 늘어난 체중. 게다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점점 더 살이 찌는 상황. 옥선 씨의 건강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우. 하루가 다르게 부쩍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옥선 씨. 뇌경색과 고혈압으로 두통까지 생겨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하다. 배야. 배야. 비만이 되면서 장 건강도 무너진 것일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겪고 나서 오랫동안 편안할 날이 없는 뱃속. 옥선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화장실에서 사투를 벌인다. 원래 화장실 이렇게 자주 가세요? 네. 지금 살쪄서 장이 안 좋아하는데 당뇨 걸리고 장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화장실 되게 자주 가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3번 정도? 온몸이 아프고 장 건강도 무너져버린 그녀.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녀의 유일한 취미는 온라인으로 고스톱을 하는 것.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어 견딜 수 없다. 걔 눈이 침침하지? 게임조차 당뇨발 시력 저하로 인해 어려워졌다. 당뇨합병증은 하나둘 늘어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녀. 건강했을 때는 아무래도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아프고 나서는 집 안에서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안과 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는. 비만이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당뇨 때문에 피곤하고 해서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살을까? 남들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왜 이러고 살까? 우울증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 근처에 나온 옥선 씨. 다리 아파. 건강이 악화되고 잠깐의 외출도 어렵지만 우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집 앞에 나왔다. 네, 몸이 무거우니까 몸도 아프고 몸이 무거우니까 밖에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오늘 큰맘 먹고 나왔어요. 저도 빨리 건강해져가지고 남들처럼 놀러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깨달은 일상의 소중함. 당뇨가 오기 전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게 아쉽기만 하다. 고도비만과 당뇨로 인해 완전히 뒤바뀐 삶. 결국 전신 건강이 무너져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사는 옥선 씨. 과연 그녀는 건강을 되찾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살이 찌면 당뇨병을 의심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함께 따라붙는 질병 당뇨와 비만.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복부 비만을 조사한 결과 당뇨 환자 전체의 63.3%가 복부 비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또 이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저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간과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포도당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바로 복부에 지방 형태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이 쪄서 체내 지방세포가 많거나 또 커지면 혈당을 조절하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이런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지방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체내 지방산 농도가 높아져서 또 비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예요? 아직 어시스트. 모모 아니고 난 줄 알면 금발 얼마나 눈 뒤집힐 거야? 마음 먹으셨으니 3번 갈 거 1번은 가시겠어요. 같이 가주면 2번 갈 거 3번 가고 4번? 가실 때마다 수행할게요. 날 없애고 싶은 생각도 들지 모르지만 뇌만 끄집어낼 수도 없고 없애려면 모모를 죽여야 하는데 완전 범죄로 모모 죽일 수 있어? 원장님 좋아해? 원장님 좋아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시네 할아버지가. 죽었다가요? 김진주한테나 신주신 원장이 신이고 말탄 왕자지. 이제 나. 야. 빨리 줘. 왜? 어떡해. 내 첫사랑은 봐라.